예, 이수환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한국의 극비로 방한하는 네. 토요타와 파나소닉이 배터리 생태계에 협력을 추진을 한다. 네. 극비 방한이라는 것은 진짜 극비입니까? 비행기 타고 올 것 같은데 뭐 극비라는 게 지금 너무 극적인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극비라는 표현 쓰신 거 아닙니까? 뭐 죄송합니다. 몰래 오는 건 아닐까? 네, 아닙니까? 뭐 온다고 오피셜하게 발표하고 뭐 보도자를 뿌리거나 뭐 어나운스한 건 아니니까요. 알리지 않고 오는 거니까. 그렇게 알리고 오는 경우도 드물죠. 예. 그렇죠. 국빈 방문이 아닌 뭐 이상. 그것도 아니고 예. 일 때문에 오는 건데. 뭐 일 때문에 오는 거죠. 예,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일단 그 토요타와 네. 파나소닉은 일본을 대표하는 완성차 배터리 기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인을 하게 됐는데 네. 이 두 회사가 서로 뭔가 합작사를 만들겠다는 논의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 토요타하고 파나소닉이요? 네. 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19년에 만들자라고 네. 합의를 했고, 네.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좀 길어요. 네. Prime Planet Energy and Solutions. 네. 라서 그냥 간단하게 영어 약자로 PPES라고 부릅니다. 네. 지분 구조는 토요타가 51%, 파나소닉이 49%인데 파나소닉이 이제 그 이후에 이 상장 폐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씩 지분을 넘기고 있어요, 토요타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요? 예, 합작사의 지분을 네, 네. 조금씩 뭐 본인들이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토요타의 자회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렇군요. 목적도 왜 그렇고요. 근데 왜 오는 겁니까, 한국에? 국내에 배터리 장비 업체들을 만나러 옵니다. 장비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 구매 계약까지 뭐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와서 좀 구입을 하고 싶다, 이런 이사들을 피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리 역할을 해준 법인들도 있습니다. 그 합작사 법인 이름이 뭐라고요? Prime Planet Energy and Solutions, 그러니까 PPES라고 부르고요. PPES. 네, PPES. PPES에서 왔다 갔습니까?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에 옵니까? 다음 주에 옵니다. 그렇군요. 구매 담당자들이 오나 보죠? 기술, 엔지니어, 네. 이제 구매, 네. 기획까지 해서 네. 전체 규모는 당초 알려진 규모는 30명 가까이 된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오는 거는 한 16명, 17명. 주변에 이제 토요타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한 20여 명 정도로 다소 좀 줄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까지 그 개별적으로 해외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BMW도 그 국내에 있는 배터리 장비사들 보고 왔거든요. 네. 뭐 쫀쫀이 이제 한국에 법인이 있는 기업들은 한 3명씩 4명씩 보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일종의 약간 느낌의 사절단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주일에 걸쳐서 전국,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요 배터리 장비 기업들을 보러 다닌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흥미가 많이 가는 일입니다. 어떤 장비사를 만날지는 좀 혹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 네, 5군데 만나고요. 네, 네. 일단 톱텍, 네. 원익 P&E, 네. 우원기술, 네. PNT, 네. 필에너지 방문합니다. 그렇군요. 그 기업들은 어쨌든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잡을 수 있는 거죠. 뭐 자리가 이제 마련됐다 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기업들은 조금 장비군들이 겹칩니까? 어떻습니까?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대부분 안 겹쳐요. 그래요? 안 겹치는, 뭐 겹칠 수도 있는데 일단 톱텍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SK 온으로 네.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패키징 장비, 네. 물류 장비 쪽의 강자죠, 톱텍이. 그 다음에 원익 PA는 충방전, 후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네. 우원기술은 노칭과 스태킹 같은 조립공정 장비 전문이고, 네. PNT는 전극, 그러니까 양극하고 음극을 만들어주는 장비, 그다음에 동박 장비, 분리막 장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필에너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가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이쪽도 조립 공정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언제 옵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입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언제 갑니까? 일주일 정도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5일 내내 하루는 어디 이렇게 가서 미팅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뭐 KTX 타고 다니면서 아이고. 빡빡하게, 이제 여기 이 기업 톱텍은 본사가 이제 아산에 있고 사업자
사업장은 또 구미에 배터리 장비 공장 구미에 있고 원익 P&E는 수원에 공장이 있지만 또 인수한 회사들이 청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원기술은 평택, PNT도 구미에 있습니다. P에너지는 오산에 있고. 네. PPES는 라인이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쿠시마에 있습니다. 어디요? 일본 도쿠시마에 있습니다. 도쿠시마. 도쿠시마는 오사카 왼쪽에 이제 섬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이제 도쿠시마현이거든요. 그쪽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 라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이렇게 라인이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요 도쿠시마 그러니까 PPES라는 회사의 설립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조금 우리나라 기업보다 좀 투명하게 경영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분식 회계는 제일 많이 하는데. 뭐 이거 좀 웃기긴 하죠. 예. 뭐 엄청 많이 걸렸죠. 예. 뭐 최근에 도요타 얘기하니까 도요타도 또 이제 인증 시험 부정으로 이제 좀 걸리기도 했었고. 아무튼 뭐 좀 예.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여튼 그 PPES는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됐다고 회사 설립의 목적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각형 배터리는 도요타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도요타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사업장이 그렇게 있으면 네. 기존에 이제 라인이 일부 있을 텐데 있죠, 각형 있죠. 배터리를 네, 만들기 있죠. 위한 뭐 일본 기업 장비 뭐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평가해 주셔서. 네. 예. 여기서 잠깐 살짝만 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기술을 많이 보고 배워오죠. 배워오잖아요. 네. 그 대상은 대부분 일본이었고요. 이었죠. 일본이었고요. 그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어서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터리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든 거는 일본이 종주국이고 이걸로 노벨상 받으신 분까지 계시니까 네. 당연히 이제 원조칩인데 원조칩에 있는 장비들을 세팅한 기업들이 있겠죠. 네. 그걸 보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배워 가지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2010년 이후로 그 기업들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해 버렸습니다. 왜냐? 그렇군요. 네. 한국 기업들이 워낙 잘하니까 네. 일종의 로스트 테크놀로지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장비를 가질 수도 많고 기업도 많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고요. 일단 과거는 그렇고 전반적인 배경은 도요타가 미국에 배터리 투자를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배터리 셀 자체 공장을 운영 중이기도 하거니와 네.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 모듈까지 더해서 대략 한 19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죠. 근데 이 여기에는 뭐 이제 팩하고 모듈 등등이 겹쳐 있긴 하지만 네. 순수 배터리로 따지면 한 30에서 40기가와트 정도의 공장을 네. 미국에다가 지어야 돼요. 공장 부지는 뭐 노스캐롤라이나 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배터리를 라인을 깔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합작사인 PPES에다가 맡겨야 되겠죠. 이제 근데 장비 조달이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네. 못해도 2026년에 셋업을 해서 2027년에 이제 그 공장을 좀 꾸려야 되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의 캐파나 좀 인력 풀로 봤을 때는 좀 요원한 일이고 그렇다고 중국 기업을 무작정 쓰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최선의 선택이죠. 한국 기업들을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 기업의 장비를 쓰다가 한국 기업들이 많이 치고 들어오니까 일본 기업들이 에이 나 안 할래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접었죠. 예. 접었다인데 앞으로는 중국 장비 업체가 그런 역할을 해서 한국 기업들이 접지를 않길 바라며 네. 약간 그래야 조짐도 있죠.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은 되려 한국보다는 중국 장비 기업들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싸서 그렇습니까? 가격이죠, 뭐.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일단 그 5개 업체들 다시 네.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톱텍, 네. 원익 P&E, 네. 우원기술, 네. PNT, 필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요타의 합작사 PPES가 네. 이 장비 업체를 만나는 이유는 일본 내의 투자가 아니고 미국 투자를 북미 위해서 투자 저는 이제 뭐 일본 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도 다 북미 투자에 한정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여기 배터리 각형을 쓰는 이유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공용으로 쓰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이미 시작은 했고요. 했어요? 기초공사는 하고 있으니까.
건물 지어지면 장비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점은 양산 시점은 2027년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럼 아직 시간 좀 남아 있네. 시간은 남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뭐 이 셀 양산이라는 게 이 저희 노스볼트가 자빠진 것처럼 네.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아마 여기도 이제 난관이 예상되는데 어찌 됐든 뭐 발주 내년이 이게 조만간 뭐 2025년이잖아요. 내년에는 발주 주고 네. 2026년에 장비 셋업하고 그래야 2027년에 좀 셀을 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 19조원이라는 그 투자 금액을 뭐 1년 만에 한 번에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단계가 뭐 여러 단계가 있겠죠. 특히 뭐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런저런 건 있습니다만 또 도요타가 장점이 하나 있죠. 여기 하이브리드 맛집이죠. 잘하죠. 아, 예. 네. 근데 이제 그냥 하이브리드에서 배터리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충전까지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가 뭐 어떻게 보면 전동화가 상당히 늦었어요, 도요타가. 그러니까 너무 하이브리드만 집중한 나머지 이 순수 전기차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그게 그 선택이 지금 뭐 최선의 선택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제 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높아지고 있어서 야, 역시 도요타가 선택을 그게요. 잘한 거 아니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게 딱 한 가지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을 원만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안에 전자부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전자부품이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네. 내연기관차에서 전력을 공급하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터네이터, 발전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발전기를 돌리려면 엔진을 돌려야 되고 공회전을 그만큼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은 연료 소비와 이제 탄소 배출이 발생을 하겠죠. 일정 곳에 에너지를 담아두고 계속해서 반도체를 굴리던 뭐 통신을 하던 그러면 계속 전력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전동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일론 머스크도 그랬습니다만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동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뭐 단순히 내연차 뭐 엔진 조금 달아놓은 그 수준의 하이브리드 차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전력을 많이 먹나요? 전기 많이 먹습니다. 그렇군요. 통신도 계속 해야 되고요. 아닌 것 같은데.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전기차에 뭐 부정적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동화가 되어야 자율주행도 원활하다. 원활하다. 지금 근데 뭐 자율주행이라고 돼 있는 건 레벨 2 뭐 투 정도죠. 네. 뭐 3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만 뭐 별 차이 없어 별 보이던데. 차이 물론 테슬라가 아주 뭐 운전 보조 기능에서는 아주 좋긴 한데 그냥 뭐 내연기관차에 있는 에이다스 기능하고 비교했을 때 뭐 아주 드라마틱한 뭐 이런 차이라고 네. 보기는 힘든데 그게 전력 차이다. 그게 그 아직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 이슈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구현이 못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구현되고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 확실히 대단하긴 해요. 그래요. 확실히 대단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뭐 에이다스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력 소모를 많이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내연기관에 납축 배터리나 얼터네이터를 발전해 갖고 하는 거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뭔가 전력을 운동 에너지를 전력기로 바꿔주려면 인버터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내연기관 차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 네. 그 동안의 어떤 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없었죠. 이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는. 그러니까 그 모터가 없었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구동용 모터와 그러니까 충전용. 네.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차종은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차종은 안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네. 어찌 됐든 배터리 탑재량이 조금씩 늘어나야 네. 충분해야 자율주행도 원만하게 구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어쨌든 도요타는 각형 배터리 네, 각형 배터리. 생산을 위한 미국의 어떤 생산 시설을 위해서 한국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루 5일간의 일정으로 아까 네. 그 얘기한 5개 업체 다시 한 네, 번만 얘기해 주시죠. 예, 톱텍, 네. 톱텍, 네. 원익 P&E, 네. 우원기술, PNT, 필에너지. 네.
거기를 방문하면 네. 이제 한 19조 원 투자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뭐 현실적으로 중국 기업 가져다 쓸 거 아니면 한국 네. 기업 써야 되니까 네. 이들 기업이 어느 정도는 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토요타는 토요타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 PPES라는 자회사 말고도 하고 LG 있습니다. 엔솔이라든지 이런 쪽에 네. 배터리 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가 지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근데 내 것도 쓰고 남의 네. 만든 것도 네. 갖다 쓰고 예. 하는 거군요. 예. 예,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